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최창호 박사,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 국가제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게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100%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일본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일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일본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지금 도쿄올림픽 앞두고 아베 총리가 관광산업 활성화시켜가지고 일본 경제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항공사들 비행기 줄이고요. 대형 항공기에서 중형 항공기로 바꾸고요. 지금 일본의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관광객들이 안 와가지고 지자체가 관광업자들한테 무료로 돈 지금 대출해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렇다고 하면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이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분업화돼 있는 글로벌 경제 체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선택은 정말 정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정말 승자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정말 이제 회의 협의 장소로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걸 정치적 문제를 빨리 풀고 이걸 경제와 연관시키는 부분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세계 경제 그리고 한일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저는 저 정도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많이 자제하고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일본을 공격하기보다는 일본한테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대응은 차분하고 냉정하지만 일본이 빨리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라고 하는 그런 예. 메시지로 던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은 이낙연 총리가 했던 이 말입니다. 일본이요, 갑자기요. 포토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세계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내보냈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 그리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90일 허가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수출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하면서 사실은 시행령을 그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시행 고시나 이런 데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계속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 뭐 21일의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고 여지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사실 아베 정권의 모든 뭐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정치인들이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원래 국내 여행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어요. 일본 지방 여행, 인바운드 거기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사실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마도랑 도토리 외에 다른 일본 지방의 스시마랑 도토리 외에 일본 지방의 여행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그 주민들의 항의가 많을 거예요. 이제 한국 관광객이 너무 줄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맥락이었으니까 이성건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성건 전 의원이 일본 쪽에 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의원인데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성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에 유학도 했고 고노 그 의원 시절에 비서관까지 예. 2년 정도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나름 일본에 이제 인맥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아베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드러내놓지는 못하는 거죠. 왜? 지금 아베가 지금 엄청난 힘과 동조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는 침묵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지금 일본의 행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고 실제 한국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안 만났지만 어쩌냐게 제가 들은 얘기는 개별적으로 모 인사들이 도와주고 전직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만나고 회의하고 온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으로 만나면 설득이 되고 각계 격파가 일어나는데 단체와 한일 전체의 감정 싸움으로 이게 번지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 대통령은 모두 다 승자가 없는 게임이라고 이게 이제 결국 잘못되면 치킨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손해를 보게 되는 루저가 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하기보다는 개별적인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여행이든 뭐든 피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업도 그 기업이 다 지자체에서 아베에게 불만을 표현해야죠. 너네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지게 생겼다.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예. 봅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라고 해서도 다 같은 자민당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김남국 변호사, 네. 업계에서는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더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혹시 일본이 이게 업계의 이런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본에서 규제를 일단은 허가하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9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내에서 규제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업에만 이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일본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일본의 의도는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수출 규제의 목적 자체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뭐 금수 조치된다거나 수입이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일본 당국에서 일본 정부에서 개별 기업을 평가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 자체가 문제이고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나 원상회복. 다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을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예. 그게 되었을 때 일본의 자세가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개별 구체적인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한 개의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면서 예. 일본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속도를 조절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결코 저는 안심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당연히 그게 익숙한 표현인데 일본을 넘어가면서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도둑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해석하고 그다음에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도둑이 뻔뻔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방송에서는 언론에서. 근데 적반하장하면 우리 일반사에서 쓰이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상대를 공격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뭐 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번역하거나 해석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방송에 내보낼 때는 그런 의미로 전달을 했어야죠. 예. 예를 들면 일본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도둑이 뻔뻔스럽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이 말을 쓰면서 일본한테 도둑이 뻔뻔스럽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언어 사용 방법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예.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영어를 쓰면서 그 환경에서 쓰는 말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방법이고 이해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의 언론이 일본 언론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발언이나 내용을 소개할 때는 우리 정서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써야 되는데 예. 그렇게 쓰지 않고 도둑이 뻔뻔스럽게 군다라고 그렇게 좀 과격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예. 결국 본심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한 말에 원래 의미와 다르게 지금 일본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이제 실제로 방송이 됐던 자막을 해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도둑이 뻔뻔스럽다. 적반하장을 모포탈에 치면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이렇게 뜨긴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의역과 오역이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저 기사 제목만 딱 일본인들이 본다고 하면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저 기사를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역 때문에 그러니까 통역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마치 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심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인들은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한일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된 이유가 과연 이 통번역 오류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결국 아베 정부에서 수출 규제,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일본의 어떤 보수화, 우경화 그러한 목적으로 이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뭐 통번역 오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저는 흐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운전하고 가다 쌈 나면은 막 하다가 운전 똑바로 하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나중에 왜 반말해? 나이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 지금 우리가 한일 간에 엄청난 그 기업과 또 어떤 그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이 번역 하나 이거 작은 걸 가지고서 이게 본질로 다 삼으면 문제 중심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걸 감정 중심적으로. 예. 그래 놓고 오히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과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런 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더 나오는 거죠. 예. 이건 우리는 그러면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를 품격 있게 쓴 건데 그럼 방귀 낀 놈이 승낸다고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오히려 품격 떨어지는 얘기죠. 이해하기는 쉽겠죠, 일본 사람들은. 예. 오히려 적반하장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언어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뢰가 깨지니까 이런 그 현상까지 그렇겠죠. 나오는 게요. 네.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사실 대통령이 연설하시고 이런 거는 그 연합뉴스라고 얘기했듯이 연합뉴스 같은 기간통신사, 국가기간통신사에서 번역해주잖아요. 그 일본 뉴스를, 일본의 대통령 연설을 그 연합뉴스 같은 데서 번역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서 이제 일본 방송에서 틀죠, 보통은. 그 이번에도 연합뉴스에서 이거 번역해서 그 한 게 있어요, 컨텐츠가. 근데 그거를 보면 이렇게 오해를 안 하게 이제 의역을 잘해서 번역을 해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싣고 이제 자기들이 그냥 예. 번역하는 게 신뢰가 깨져서 이렇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일본에서 여러 뭐 저희처럼 여러 뭐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패널이 전 주일 대사, 무토 전 대사.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뭐 지원하는 듯한 그런 네.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보세요. 북한이 지금 뭐 때문에 미사일 자꾸 쏘고 방사포 발사합니까? 한미 군사훈련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저 사람의 말, 패널로 출연했던 사람이 말이 맞다고 하면 예.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북한의 공격을 상정하고서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하고 우리가 우리 그 최첨단 무기들 들여와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 대비태세도 갖추고 이런 부분이 대통령은 통일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치 예. 대통령의 개인이 뭐 예전에 북한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현실과도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예. 저렇게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전 태도는 아베 정권이 좋아하는 것들을 방송에서 재생산해서 만들어낸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런 방송사들이 결국은 예. 구구적 성향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생각들을 재생산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설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왜곡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도 않고 저런 행태가 결국은 아베 정권이나 구구 세력들이 얼마나 예. 무도하고
또 얼마나 잘못된 정치관과 세계관을 갖고서 우리를 예. 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짜 뉴스가 더 키워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참 우리 정치권도 좀 너무 예민해 있는 걸까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가, 추경탓, 쥐소미아, 파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일본 앞에 붙었다는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글쎄 최창욱 씨 이거는 그냥 습관성으로 나온다는 해명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예. 잘 들어야 되는 건데 예. 저걸 붙여서 저기에 이제 우리의 일본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말버릇에 이제 도입부에 예. 우리라는 표현을 뭐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냥 뭐 저도 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거.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친근한 표현인데 저게 이제 말의 습관이냐 아니면은 그 나경원 의원이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가면 착오행위, 실수행위를 할 때 그 무의식이 표출된 거냐라고 할 때 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뭐 이렇게 봤을 때 게다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행사에 한번 초선 의원 때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맥락을 쭉 해서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말버릇에 저게 나온 거지 뭐 무의식 속에 정말 우리의 일본, 네. 내가 좋아하는 일본 이런 것들을 섞은 건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설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정치권이 삭개 마셨다고 하면은 어디 지금 이런 시국에 일본 술을 마시냐 좀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예민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꼬리 잡거나 아니면 실수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걸 좀 냉정하게 보지 않고 공격의 포인트로 잡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예. 여야를 다 저는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물론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거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서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정치의 어떤 뭐랄까 쟁점이 실추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없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본질이 있어요. 정치권에서 본질이 사라지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쟁만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의도가 정말 잘못된 의도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예. 너무 말꼬리 잡고 말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뭐 술 뭐 먹은 가지고 문제 삼고 이렇게 돼버리면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좀 자제하고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는 뭐 비판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한 정치의식을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또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예.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는 거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여당은 계속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 길 하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 단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 실수한 것 같고 그 여당에서 대변인이 논평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내분이지 이게 무슨 일치 단결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겠습니까? 사실 예. 이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독도를 2번 방문해서 독도 주민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베 그 총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우리의 이제 국가정보원장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분류했을 때 공개적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개인적으로 분류했을 땐 우리 국회의원들을 독도에 방문한 사람과 독도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해요. 그리고 독도에 방문, 특히 뭐 2회 이상 방문 이런 사람들은 반일이라고 생각해요. 친일이라고 절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알겠습니다. 2번 방문했다고 이렇게 되게 그 친일이 아니라 반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뭐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주옥순 씨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폭행을 해요. 이사회견 하러 왔는데 왜 우리를 폭행을 해요? 내부적 한 명이 더 무서운데 이 주옥선이가 이대로 계속 외국노 짓을 해서 일본 언론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인범 체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같이 가요, 같이. 코스피가 뚝뚝 떨어지고 남북 경협을 하면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무슨 이유로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일본이 요구하시는지. 사과 많이 했습니다. 아, 법적인 처벌을 한 번도 아베 수상이 책임진 적이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하는데요. 정신대 문제 때도 예. 사과했습니다. 빨리 외교 특사를 보내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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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 김남국 씨 왜 굳이 이런 거를 또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 매체라고 하는 백은종 기자, 이제 유튜브 매체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에 화가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응징 취재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이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아무리 이제 뭐 옳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적절하지 않고 지금 저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옥순 대표가 계속해서 소녀상 옆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지금 거짓된 이야기, 코스피가 마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또 남북 경협을 하면 이게 국가에 반대되는 어떤 간첩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일본의 규제와 관련되어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미흡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갈등을 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라든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파이팅 이런 식의 외침을 한다는 것 자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에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저 말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런 어떤 부적절한 발언 역사의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삼가는 게 전 좋다고 보입니다. 참, 최 박사님, 글쎄요. 이게 일본 언론이 또 이런 주장을 한 건 팩트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어떻게 보도할지도 걱정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저게 이제 나라를 위한 건지 그렇다고 일본을 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관심을 끌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런 걸 이 시대의 아픔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소녀상 옆에서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소녀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다른 데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장소도 잘못 선택했고 지금 시점에 언어도 잘못 선택했고 저런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다뤄주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저 얘기는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백은종 기자는 폭행 혐의로 해가지고 현행 체포됐었고 또 주옥순 대표도 고발이 됐고요.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이 또 일어나는 것이 이영훈 교수와 조국 전 수석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와 교육자 상호 간에 토론과 비판을 할 때는 지켜야 될 검도가 있습니다. 구역질이 난다든가 하는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연구자, 교육자 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두고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김구성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이석 선생은 저의 외정조부가 됩니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글로서 대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계획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SNS에 이제 구역질 나는 책이다라고 했는데 그 저자입니다. 이영훈 교수가. 제대로 토론해보자고 맞대응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일부 단체에서는 조국 전 수석을 지금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 경제학과 서울대 명예교수죠.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신민지 근대화론을 주장을 하시고 또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뭐 자발적으로 갔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예. 여러 가지로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역사학자들 중에 많은 부분이 좀 반대 입장을 많이 내신 분이고 예.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제 조국 교수가 그 부분에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이제 구역질 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용 명예교수는 본인은 그렇게 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적 기본적인 정서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걸 뭐라고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국 교수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그게 정말 명예가 훼손되냐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거 자체 가지고 뭐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명예훼손성 어떤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당국 교수 짧게. 네, 교수들이 예. 학회나 세미나에 많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연구 주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너무 한 30년, 40년 전에 혼자 연구했던 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하자고 했는데 토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식민지 근대화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 이미 학계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착취를 당했던 것이지 그게 공정한 무역이 아니었다. 그리고 식민지 그 상황에서 강제징용되어가지고 피해를 당했다. 위안부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자발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 다 유엔이나 세계 인권기구나 이런 데서 인정이 된 것인데 예. 다 인정이 돼가지고 토론이 끝난 것인데 또 토론을 하자라고 하면은 저건 적절하지 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려되는 상황이 이번 이용훈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두하면서 아까 폭행 사건이 있었죠. 예. 이용훈 교수를 취재하던 기자가 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제 뭐 서로 고소 고발을 예. 하네 법적 조치를 뭐 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주 극히 일부의 학자들 빼고는 정리가 일정 부분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도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연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올려서 좀 더 객관적으로 공격을 했었으면 어떨까 싶고 예, 예. 또 이 이용훈 전 교수님은 사실은 4.19 혁명 때 혁명과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도 교과서 쓸 그때 때 역사 교과서 그 문제로. 문제가 예. 있어서 그 4.19 단체 회원들이 항의 방문하고 또 몸싸움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근현대사는 사실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가족들, 유족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감정적으로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이 감정적으로 되더라도 예. 다른 쪽에서라도 좀 더 이제 품격을 지키면서 이제 폭력 이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계속적으로 또 이런 좀 우려되는 상황에 또 하나 또 사건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뭐 저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저런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예. 당연히 추적해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그 권총 사진은 2015년도에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총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가진 사진을 가져왔더라도 저거는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단체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저 사진을 본인이 직접 권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저는 저런 사진을 통해서 협박과 위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런 게 계속 용납이 되고 처벌이 안 되면 저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누가 됐든 저거는 뭐 정치적, 이념적 이걸 다 떠나서 저런 협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찾아내서 예.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신에서 국제적으로 나오는 얘기 하나만 좀 볼게요. 김남국 변호사님, 그린피스의 전문가니까 이건 어느 정도 뭐 우리처럼 감정이 조금 안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본에서 이게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피해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린피스 단체는 이 정치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라 환경만 걱정하는 정말 예. 아주 오래된 그 세계의 어떤 환경 단체인데요. 이 그린피스에서도 이 원자력 전문가가 이 기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이 후쿠시마에서 원전에서 처리를 하지 못한 이 원전수 이 100만 톤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 이것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의 조류 흐름에 따라서 연안 국가인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바다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류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모든 국가가 해양의 오염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조약에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 이런 어떤 조약의 규약 위반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해양으로 직접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토지 안에서, 그러니까 국토 안에서, 영토 안에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탈법적으로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예. 이것을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예.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이제 도쿄올림픽 문제인데 최창호 박사님, 글쎄요. 여당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발언이 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적절하냐라는 또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러시아 옛날 소련 그때 올림픽 때 우리가 한번 불참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선수들이 겪었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걸 뭐 몇 년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게 소원이고 꿈이고 자기 나름의 그것만 인생인데 보고 이제 살아온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보이콧하는 것은 꺼내기도 힘든 얘기인데 이제 예. 두 가지겠죠. 이렇게 일본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저런 방사능 문제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음식에도 편의점 음식에도 쌀이든 뭐든 해가지고 지금 일본 전역에 그 방사능 오염된 쌀들이 퍼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하는 측면과 지금 우리 한일 간의 이 기업 그 수출입 규제에 대한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정적으로 다 대응하기보다는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 되겠죠.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장형이 있는데 예. 이건 머리형으로 전문가들이 좀 더 분석을 해야죠. 그냥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건 결단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이에요. 이거는 국제 여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이기 네, 그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도 좀 더 냉정하게 계산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좀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